네, 월가의 생생한 현지 시각 알아봅니다. 김희욱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까칠한 외국인들의 투심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진정 까칠한 건 소장님. 소장님. 오늘 저한테 안경 쓰라고 못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왜 이쁜 아들 괴롭히냐고 제가 이렇게 편이 나눠진 거 아십니까? 아니 태투를 하시던가요? 안경테 모양으로. 이렇게요? 뿔테로. 그릴까요? 예. 지금 볼펜으로. 그러면 내가 명예보다 낫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여기서 한번 벗어주시는 것도 안경을 아 저요? 예예. 와, 대단하시네요, 그것까지는 진짜. 좀 무리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식전 대바람부터 까칠한 네. 이유는 네. 솔직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연준 금리 인하가 멀어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자해공갈의 그런 액션이 아시아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까지 다 외국인 하락세로 나왔는데 네. 이게 하루가 지난 오늘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또 높아지고 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QE 1, 2, 3 양적 완화, 그다음에 작년에 금리 인하 기조가 끝났던 그런 금리 인상을 종결시켰던 그 상황을 보면 다 no pain, no gain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월가가 바라는 금리 인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엄청 시장을 또 많이 패야 되는데 왜 우리가 억울하게 지금 그 중간에 희생양이 외국인들의 되는. 희생양이 돼야 되는지 거기다가 이제 내일 금통인데 금통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뾰족한 연준급의 어떤 이런 구두 개입이나 뾰족한 이 묘책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더 답답한 거죠. 네. 아유, 답답한 상황에서 그나마 좀 방향성을 좀 우리가 코멘트를 통해 가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씩 저기 끝난 볼까요? 거 아니었나요? 아, 그래요? 아니 클로징 멘트가 나와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알아보도록 시작입니다. 하겠습니다. 퇴근은 네. 조금 더 있다가. 네. 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니코 자산운용의 크리스 란즈입니다. 채권 시장 자금 몰려 금리 하락, 연준 침체 대처 완화 공식 또 연준 대 트럼프 승부는 정해졌다. 빠지지 않는 단어들이 쭉 오늘 또 나열이 되어 있네요. 그 중국어에 네. 뻔할 뻔자가 진짜 있나요 한자에?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걸로 알고 뻔할 있는데요. 뻔자의 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장단기 금리차 역전 얘기, 뻔할 뻔자, 3개월물하고 10년물 이게 한 달 전에 나왔을 때 네. 아래 공포, 음, 경기 침체, 리세션의 그림자 하고 막 언론에서 떠들었잖아요. 맞아요. 그 뒤에 시장이 어떻게 됐죠? 10% 올랐어요. 그랬다가 지금 다시 한번 예. 급격한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재탕을 또 하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유동성 환경에서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그냥 경제 원론에 나와 있는 어떤 경기 침체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보는 건 사실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난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 거래량이 오늘은 사실 좀 대량 거래량이 실리면서 하락세가 나왔지만 5월 들어서 거래량도 적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을 이제 조금이라도 내려가지고 주식을 싸게 사고 싶은 이제 세력들이 이제 장단기 금리를 이제 만지고 그거를 핑계로 대고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으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 자금이 몰려 안전자산에 네. 자금이 몰려서 금리가 하락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인데 이걸 가지고 월가에서는 자꾸 이제 연준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고 있죠. 근데 트럼프하고 연준하고 싸움에 있어서 솔직히 누가 봐도 트럼프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승부가 정해져 있다라는 게 승자는 트럼프다? 트럼프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런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안전자산인 미 국채로 자금이 몰려간다. 그럼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인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미 국채 보유 비중을 줄인다? 그건 미친 거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같아요.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하고 연준하고 이제 싸움에 있어서 트럼프가 공포 심리를 조장하잖아요, 자꾸. 그렇죠, 그렇죠. 중국에 우리 더 이상 양보 없다, 관세를 이게 끝이 아니다, 추가로 더 때린다. 그러면 결국 국채 시장에 자금이 몰려서 금리가 떨어지고 연준의 금리 인하 명분을 더 확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그 이제 제롬 파월하고 트럼프하고 싸움을 하는데 트럼프는 이제 거의 뭐 주짓수 배워가지고 양손 양발 다 쓰는데 제롬 파월은 거의 이제 뭐 스파링 오체 불만족 아니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아니, 같아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손발이 없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때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패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손도 대지 않고 굴복시킬 수 있는 카드를 지금 확보하고 그 세를 키워가고 있는 사실은 맞는 것 증시가 같아요. 도와줘, 채권 시장이 도와줘. 맞아요. 뭐
뭐 이런 거죠. 어쨌든 어제 우리가 역시 사람은 기술이 있어야 먹고 산다. 아. 우리 셋 다 이제 그쵸. 문과충 얘기했는데 아. 생각해 보니까 트럼프도 문과충이에요. 네. 하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은 트럼프는 돈이 많잖아요. 전략으로. 돈이 전략? 많으면 기술 없어도 되죠. 그런가요? 네. 그러면 그래서 안 배우시잖아요, 기술. 명앵커도 안 배우시고 저요? 저는 열심히 기술을 국세청 한번 배워보려고요. 특수조사 3과에서 나오셨나요? 왜 남의 재산을 가지고 계속 예전부터 하나씩 하나씩 건드려 보시는 게 조심을 하시는 게 이렇게 떠보는 거예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왠지 심상치가 않으신 것 같아요. 2주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 잘 마쳤고요. 종소세, 네. 합법적으로 세금 다 내고 많이 일하고. 비용 떠셨어요? 예, 제가 오히려 냈죠. 아, 그래요? 그러셨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니, 이야기도 이야기해 볼까요? 자, 다음 이야기 이어서 해볼게요. 자, 미중 관련 이야기입니다. 오퍼튜니스틱 트레이더 레리 베네딕트입니다. 무역 협상 현재 투신 변화를 파악해야 된다. 자, 어떻게 변화됐냐 하면은 낙관적에서 회의적에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변화했다. 극적 타결 대신 언제 얼만큼인가 이 확률 게임에 집중 이렇게 나왔네요. 네. 처음에는 저러다 또 이제 뭐 3개월 이후에 내지는 이제 갑자기 극적 타결로 이제 또 작년처럼 가겠지. 그렇게 이제 낙관적 시나리오가 판을 쳤죠. 거기에 이제 저도 편승했던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야 이거 진짜 연말까지 간다. 이거 진짜 글로벌 경기 둔화에다가 미국 실물 경기 망가지고 중국 금융시장 파탄 나고 나서야 타결되겠다고 회의적으로 갔다가 이제는 아니다. 일부 내지는 어떤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느 정도의 현주소에 와 있는지라도 파악하면서 금융시장에 대응하자. 근데 이렇게 지금 바뀐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뭐 히토류 가지고 얘기하고 이렇게 저는 솔직히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다 나왔다. 이제 남녀 사이에 싸움할 때 옛날 기념일 날 선물 안 사준 거 그리고 뭐 나하고 약속해놓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느라고 연락 그때 왜 그랬어? 끊긴 거 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싸움의 끝이거든요. 아닌데요, 시작인데요. 피곤해. 또 피곤해. 아침부터 안 걸리겠어요. 왜?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순간 들었는데 나랑 약속했는데 술 마시러 갔어. 순간 욱했어요. 그러시면 안 그 돼. 얘기까지 나오면 이제 이제 시작이에요. 화해하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지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중 무역 협상도 이제 시작이네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금 더 중국 측에서도 네. 이게 미중 싸움이 서로 모두 다 잃는 싸움이긴 하잖아요. 사실 누가 하나가 그쵸, 아니라 그쵸. 양측이 다. 지금 이렇게 저도 네. 약간 관심 받아보겠다고 남녀 사이의 싸움으로 비유했다가 내가 지금 막 그 발암 물질을 흡입하는 지금 상황이 또 돼서 더 피곤한 시작이냐 상태가. 끝이냐 이제 이렇게 네, 되는데 친구분이 하여튼 전화 오실 간에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뭐 아니면 도식의 어떤 기대 심리는 이제 버리고 독에 걸린 뭐 중에 개나 걸 나와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는 걸 이제 신경 쓰자. 근데 이제 투심은 트럼프에게 또 심리적 동조화가 됐는지 윷놀이라는데 윷을 하나 가지고 했잖아요. 뒤집어지면 뭐 아니면 바로 돌아가면 윷. 이런데 이제는 그 작은 어떤 디테일도 챙기자. 근데 좋은 지금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중국 쪽에서는 더 신경전을 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싸움이라는 게 네. 치고 받고 해야 어쨌든 이제 어떤 승부가 나지. 네. 한쪽에서만 자꾸 이제 뭐 섀도우 복싱만 막 그것도 솔직히 좋지 않다고 보고 어쨌든 둘 다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명분을 상대편이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공수 모두가 전환이 자꾸 돼야 그 합의가 이제 틈을 온다. 좀 기다려 보기는 해야겠네요. 현실적으로. 중국은 내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 내용 함께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 중국 내용입니다. 네. 웨스틱팩 뱅킹의 프랜시스 청입니다. 중국 인민은행 바오샹 국유화 후에 패닉 상태다. 3일 연속 영래포 2,500억 위안 공급. 요게 우리 돈으로 43조 원이더라고요. 네. 와. 현재 투심, 점차 유동성 중독 증세 심화되고 있다. 청아. 청아. 네. 아니 약간 신봉사 느낌으로 지금 읽으신 거죠? 청아. 미우새에 나오는 김건모 어머니의 30년 전 모습 같아요. 약간 뿔테 그런 안경이 거. 진짜 잘 어울리시는데 뭔가 비슷하시네요. 네네. 네. 저분이 어쨌든 중국 통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넘어갔는데 중국의 바오샹 은행이라고 있어요. 사실은 뭐 국책은행도 아니고 뭐 대형은행도 사실 아닌데 요게 이제 유동성 위기가 와가지고 우리로 치면은 약간 그 옛날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 사태 요 정도인데 아. 이거를 이제 인민은행에서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국유화 시켰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뉴스가 묻혔는데 중국 내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 자본들은 이거를 약간 우리나라 옛날 IMF 때 그 상업은행에 공적 자금 투입됐던 지금 이제 우리은행의 전신이었죠. 약간 그 정도 급으로 야 이게 도미노 효과가 있으려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제 3일 연속의 0레포를 그 레포가 RP라고도 RP. 하고 리퍼체이스 어그리먼트의 약자인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아까 명민준 앵커 얘기하신 43조 원을 지금 공급을 해놨거든요. 근데 레포라는 건 우리로 치면은 약간 그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들 발행하는 CB 있잖아요. 전환사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언젠가 우리가 환매수를 할 거를 이제 가정해가지고 이제 발행을 하는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게 좀 다르고 이 레포도 똑같이 이 CB처럼 쿠폰 금리 들어있고 그다음에 기한이익 상실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뭐 태그 언론 같은 만약에 이게 기한이익 상실의 리스크가 처해졌을 때 우리가 그냥 전액 인수하겠다는 조건 이런 게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이제 이 금융시장의 오퍼레이션인데 네. 3거래일 연속 0레포에 나섰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중국 금융시장의 투심은 이제는 악재가 악재로 보이지 않고 저래니까 이제 또 인민은행에 돈 풀겠지. 괜찮아. 돈 또 이제, 나올 거야. 이런 근데 기대감. 이게 지금 사실은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 계획 경제인데 네.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스포일드 차일드가 탄생하는 걸 중국 당국에서는 좌시할 수 없고 그다음에 솔직히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도 중국의 민도가 미국이나 서양보다 훨씬 못 미치는데 이렇게 어떤 인성 교육이 안 된 어린이한테 자꾸 용돈을 많이 주고 과자 사탕을 주다 보면 그 어린이는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공산이 크다. 중국도 통제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갈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이런 없다.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PBOC, 인민은행하고 중국 당국이거든요. 근데 네. 그렇다고 지금 얼르고 달래주지 않으면 또 폭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폭동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3거래일 연속 0레포로 금리까지 붙은 지금 자금을 공급하고는 있지만 이게 지방 정부까지 또 확산될 경우에는 또 그렇다. 거기다가 국제 신평사 3개가 이제 메이저잖아요. 네네. 스탠다드 앤 푸어스, 피치, 그다음에 무디스. 무디스. 갑자기. 큰일 날 뻔했네. 근데 그 중에서 네. 가장 좀 비둘기파적인 기관이 피치거든요. 네. 근데 그런 피치에서 말하기를 중국의 지방 정부하고 지금 앞에서 보시는 바오샹 은행 같은 우리로 치면 약간 상호저축은행 네네. 같은 지방에 있는 그런 은행들 다 통틀어서 약 4천 개가 지금 BIS 비율 미달일 것이다. 신용 위기다. 네. 이런 바우상 자기 같은 자본 게 비율이- 4천 개 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 지방 정부 부채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국영기업 뉴스- 부채도. 네, 근데 이런 뷰를 내놨으면 거의 패닉에 와야 되고 중국 금융주 다 막 줄 하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질 않았어요. 돈 풀어주겠네. 이런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조지 소로스 같은 이제 헤지 펀드계의 어떤 그 하이에나들은 중국이 이제 슬슬 이제 먹잇감이 되고 있구나 하고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금융시장에서 중국을 굴복시키기가 좋은 환경이 됐다는 거. 네. 뉴스도 좀 잘 알아봐야겠네요. 네. 여러 가지 이슈 오늘 알아봤습니다. 채권 시장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중국의 현재 상황까지 오늘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김익 소장이었습니다.